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우리끼리 합치면 뭐라도 나오지 않겠어? 베이직 어텐션, 니어 프로토콜, 솔라나, 폴리곤이 뭔가 뭉쳐가지고 새로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금 재밌는 움직임이 보인다.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해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 폴리곤,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이 무언가를 하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일단 중심에는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브라우저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얘들을 좀 모아서 뭘 좀 해보려는 모양인데 혹시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는 거 들어보신 분? 브레이브 브라우저 써보신 분 계십니까?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BAT에서 만든 크롬과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참고로 나는 특이 케이스라 브레이브를 써본 적도 있다만 결국 크롬에 저장된 자동 로그인 기능 때문에 결국 크롬으로 회귀했다. 경기도일님께서도 브레이브를 직접 써보셨지만 결국 이런 크롬의 조금 더 편안한 기능 때문에 크롬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시죠.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 경쟁이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광고 시장 때문이었다. 그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광고 시장 때문에 브라우저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브라우저에서 뭘 검색하느냐에 따라 너 지금 분유 필요하구나 싶어서 브라우저 내에 배너 광고들이 몽땅 분유 광고로 바뀌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맞춤 광고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검색에 따라서 관련된 키워드를 완전히 그냥 도배를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지금 강력한 시장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 흐름이 바뀌었다. 바로 구글의 도청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는 거의 도청 수준의 다른 기능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사건 아시죠? MBC에서 뉴스를 하고 있는데 생방송 중에 제기의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 아저씨가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이 아저씨를 끌고 나가요. 아무튼 이런 사건인데 안드로이드의 구글 나우, 흔히 OK 구글이라고 소환한다. iOS는 시리아, 애플은 시리아를 부르죠. 경우는 브라우저를 뛰어넘어 거의 감청 수준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거의 감청을 하다시피 광고를 집행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광고가 뜬다라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해외여행 갈까라고 폰 옆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유튜브에 여행 컨텐츠가 뜨기 시작하는 소름 끼치는 상황으로 이제는 흐름이 바뀐 지 오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색 결과에 따라서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 목소리를 사용해가지고 플랫폼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뜨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탈중앙 입장에서 이걸 한번 바꿔보자고 만든 게 바로 브레이브 브라우저다. 바로 BAT입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죠. 우리 개인 정보는 우리가 알아서 챙기며 그걸 코인의 가치로 환산해서 가져오자는 게 바로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목적이었다. 어쨌든 이런 탈중앙이라는 이름에서 명분은 참 좋아 보이죠. 기계 상위 10% 안에 든다고 자부하는 나조차도 경기도 에일림조차도 이 브라우저를 깔아만 놓고 실제로는 크롬을 더 많이 썼다. 그죠? 어쨌든 이 크롬이 가지고 있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크롬을 결국 더 많이 썼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올해부터 뭔가가 바뀌었다. 블록체인 브라우저 브레이브 사용자 5천만 명 넘어. 평소 운동에 이응자도 싫어하던 우리 회사 팀원이 갑자기 운동화를 샀느니 강화를 했느니 하면서 M2E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전 안 걷던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며칠 하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세상에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신발이 다 젖도록 뛰다 온 걸 보고 이 적당히 미친놈아라는 주먹질을 하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 돈이 걸려 있으면 열정이 불타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진짜 감수하고 코인을 얻으려고 앱을 줄줄이 깔고 P2이니 M2이니 하는 걸 보고 와 평생 크롬 천하 태평성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요즘은 보상이라는 이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인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광고 보고 암호화폐 받는 브레이브, 구글 대체할 수도. 그러니까 보통은 광고를 하게 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죠? 안 보면 그만이고 광고를 안 보더라도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일부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광고를 모두 보면 암호화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도 조금 더 돈을
태우는 데 있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글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세상에 코인 받겠다고 비 오는 날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광고 보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비 오는데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죠. 물론 브레이브가 초창기에 돈이 너무 없어서 목적과 다르게 살짝 외도를 한 적도 있다. 예를 들면 레퍼럴 코드를 자동으로 입력되게 만드는 신박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프라이버시 웹브라우저 브레이브의 배신이라고 하면서 뉴스까지 떠버렸어요. 주소 입력바에 제휴코드 자동 완성 기능 넣은 몸매. 그러니까 뒤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아주 뒤지게 혼났다라는 겁니다. 바이낸스 가입하려고 바이낸스 US를 치는 순간 뒤에 자동으로 브레이브 브라우저 레퍼럴 주소가 입력되게 하는 기능을 넣었다가 개쌍욕을 먹었다. 그죠? 어쨌든 얘네들이 처음 목적해서 한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 거죠. 유저가 늘어나서 순수하게 바이낸스 쓰려고 들어갔는데 지들 레퍼럴 뒤에 달아가지고 가입해가지고 여기서 수수료 먹고 이러면 당연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아무튼 지금은 BAT 코인이 아주 잘 돌아가서 그런 짓을 안 해도 여유롭고 넉넉한 개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어쨌든 코인 생태계가 잘 돌아가서 돈이 회전이 잘 되면 굳이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론이다. 사용자는 BAT 코인을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광고에 노출되는 만큼 코인을 받게 된다. 그죠? 요게 핵심이죠. 코인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광고 생태계 구축,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야심. 물론 크롬도 그 추가 기능이 있지만 태생이 다르다. 비유를 하자면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EV6처럼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에 최적화된 자동차라면 크롬, 엣지는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처럼 기존 제네시스에서 엔진을 드러내버리고 자리 배치를 대충 해서 배터리 달고 전기차로 나온 느낌이다. 자, 요거는 제가 또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 밑에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중에서 EG80 정도의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0도 마찬가지죠. 근데 60은 또 전기차 플랫폼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들은 원래는 휘발유 기반의 차들을 여기에다가 밑에 배터리 깔고 엔진 빼고 모터 달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브 브라우저랑 엣지, 크롬은 태생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완벽하게 전용 플랫폼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무언가 조금 뚝딱뚝딱 바꿔가지고 전기차로 만든 것이냐의 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브레이브는 P2E, 엑시나 달리기 코인 같이 채굴 개념으로 사람들이 눈 돌아가면 사용자층은 생각보다 빠르게 넓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돈이 된다 라고 소문이 나버리면 여기에 와 모여든다 라는 말이죠. 이게 계속 이어질지 반짝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회는 맞다. 그리고 그 기회가 아직은 안 왔다. 어쨌든 존버를 하다 보면 코인도 올라가지만 결국 사업도 한 번은 펑 터진다 라는 또 이런 공식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게 온다는 가정하에 얘들이 준비한 게 하나 있다. 브라우저에 코인이 쌓이니까 당연히 지갑이 탑재되어 있다. 어쨌든 광고를 보게 되면 코인이 쌓이니까 그 코인이 들어가는 지갑이 당연히 탑재되어 있겠죠. 그 지갑을 얘들은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니어 프로토콜 기반으로 넣어서 트랜잭션이 빠르고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이더리움 레이어 2인데 이더리움보다 속도는 50배 빠르고 전송료는 1000배 낮다. 엄청나게 싸고 빠르죠. 이더리움에 비하면. 그러면 당연히 꼭 이더리움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아주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코인 보따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램프 네트워크를 넣어서 솔라나, 폴리곤에서 BAT의 접근성을 높였다. 근데 이걸 이렇게 주렁주렁 연결해봐야 어디에다가 쓸까? 커브나 노시스 세이프, 디파이 파이낸스 같은 곳에 연결해서 디파이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쓰는데 라고 할 수 있죠. 지갑에 모여있는 코인을 바로바로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루트를 이번에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파이인데 사람들이 또 디파이에 환장을 하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코인 받아가지고 놔두느니 디파이에 넣어서 이자 받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적으니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노골적으로 한번 적어보겠다.
요즘 개인들은 존버하느라 안 턴다. 그러니까 존버하고 있죠. 다들 뭐 물려있기도 하고 바닥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오르겠거니 하고 안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존버를 하고 있죠, 다들. 근데 이왕 존버하는 거 디파이나 스테이킹에 넣어놓고 이자 받으세요 이러면 그냥 막 옮겨주는 개인들이 많다. 그죠? 분위기 만들어버리고 뭐 이자율 얼마다 이런 소리 하면 막 그리고 막 블로그에 작업하고 제가 해보니까 좋아요 뭐 이런 소리를 마구마구 해놓으면 여기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관도 잘 속는다. 뒤에 약관에 변동성이 크거나 재단이 망하면 못 돌려받고 이런 건 크게 관심 없고 그냥 막 보내준다. 이자율만 보고 퍼센트만 보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 이자 들어오는 거 보고 싱글벙글 하지만 특정 시기마다 디파이가 신기한 공격을 받으며 터지고 코인들은 사라진다. 이제 디파이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뭐 얼마가 날아갔니 얼마를 피해를 입었니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대구 시장님께서 2번 속으면 바본데 3번 속으면 공범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과거에 아주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손절을 해야 이 코인이 재분배가 됐다. 그러니까 가격을 팍 떨어뜨려서 패닉셀을 시키고 그대로 V자 반등을 시키면서 물량을 뺏는 이런 움직임, 작업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거래소가 털리거나 아예 해킹을 해가지고 이 코인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오거나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거래소가 인증 어쩌고를 많이 받아서 쉽게 안 터진다. 이제 보안 인증도 많이 받아야 되고 과거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단과 운전수들은 사람들을 거래소 밖으로 유인해서 손절하라고 꼬셔야 하는데 디파이는 여전히 사람들을 꼬시기 좋은 소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손절을 하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볍게 만드는 요소로 디파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디파이 이자 줄게 거래소 밖으로 꺼내. 그죠? 어쨌든 거래소에 가지고 있고 하면 나중에 잠재적으로 또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아주 쉬워지겠죠. 디파이에 넣어놔. 그냥 내가 손절시켜 줄게. 그러니까 다른 이슈로 인해서 디파이가 터지거나 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나름의 손절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무능하고 방망경영하는 디파이가 터지면서 나오는 물량들은 떡락에서 대량으로 운전수들이 받아먹고 그걸 다시 끌어올리면 고점에서 호재 터뜨리고 팔아먹는 이 빌어먹는 시스템이 디파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단순히 가격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서 패닉셀을 유도하고 가격을 상승시켰던 이런 패턴을 이제는 디파이를 터뜨리면서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패닉셀을 하는 게 아니라 디파이가 터지면서 나오는 물량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락할 때 대량으로 받아먹고 이걸 다시 끌어올려서 고점에 호재 터뜨리면서 사람들이 와 더 가나 보다 하면서 매수를 할 때 여기다가 열심히 물량을 던져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AT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건 스테이킹을 안 하는 나로서는 당신의 양심 어딘가 떨어뜨리진 않으셨습니까? 나로서는 아주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디파이를 안 하니까 스테이킹이나 디파이를 안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터지고 내가 의도치 않게 코인이 날아가고 손절을 하는 상황이 와야 훨씬 더 시장이 가벼워지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남들 코인 떡상할 때 못 오르는 병신 코인이 되어버린다. 이건 BAT 코인의 호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BAT 코인이 점점 디파이로 빠져나가고 어쨌든 다른 이유로서 또 가벼워지면 상승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기반이 되는 기술에 니어 프로토콜이 들어갔고 폴리곤과 솔라나가 램프를 통해 BAT 전환이 매우 쉬워졌으며 램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코인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BAT도 본격적으로 디파이의 영혼을 팔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늦었지만 시장의 평균은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BAT도 자체적인 비즈니스가 있고 이게 잘 돌아가니까 어쨌든 마음 먹었으니 제대로 잘 만들 것이다. 그래서 시장 평균 정도는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디파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좀 날석에 비판을 했지만 장담하는데 디파이는 계산기 두들겨보고 이유를 생각해서 이체하고 마우스로 딸깍딸깍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블록체인의 지식 그리고 기술적인 취약성
그리고 유동성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를 짜두고 그걸 프로그래밍적으로 자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조직에서조차 그 리스크를 담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개인이 은행에서 적금 하나 들려고요. 같은 마음으로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작년에 한참 디파이 붐 불었을 때 네이버 블로그 가보면 뭐 이자율이 150%예요. 뭐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이자 받는 법, 뭐 은행에 돈 왜 넣어놓냐, 적금 왜 드냐, 뭐 거의 뭐 이런 사람들을 거의 바보 취급하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꼬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청산당했습니다.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 단순히 250%, 뭐 150% 또는 100%의 이자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디파이의 취약점 같은 것, 그 유동성을 어떻게 얘네들이 공급하고 있고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해도 괜찮을까 말까 한데 그냥 단순히 적금 드는 은행 가가지고 적금 하나 들라고요. 통장 하나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필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파이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막 돈을 집어넣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자 얼마 받으려다가 원금 다 날아가는 상황이 몇 번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2번 속으면 바보고 3번 속으면 공범입니다. 그냥 돈 갖다 바친 거니까 절대 디파이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신중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BAT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이 지금 짬짬이를 해서 또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잘 키워가지고 베이직 어텐션 가격이 또 잘 올라가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기도 웨일링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한번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